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2023년 올해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한 주, 정치권은 소위 쌍특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이 두 가지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 즉 쌍특검 법안이 상정됩니다. 내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이 되는 한동훈 전 장관의 첫 시험대가 될 거라는 점도 공교롭습니다. 민주당은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검법은 총선용 흠집 내기라는 대통령실의 첫 입장이 어제 나왔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연말에 혼란한 정국이 꽤나 오래 갈 것 같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쌍용 자동차에서 새롭게 탄생한 KGM. 새 출발 기념 해피버스 KGM 페스티벌. 12월 특별 차량 한정,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혜택. 거기에 무이자 12개월 또는 72개월 할부까지. 12월 차량 출고 시 KGM 탄생 기념 케이크도 드려요. 토레스 렉스턴 최고의 구입 기회. 지금 KGM 전시장에서. 권은비는 이거 없음 못 산대요. 깨끗한 상쾌한 닥터필 닥터필. 샤워는 매일 누리는 힐링. 닥터필 닥터필. 은비의 필터 샤워기 닥터필.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를 연결해 봅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23년 한 해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올 한 해도 역시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 초에는 안동의 국가산단 지정이라는 큰 경사도 있었고요. 또 여름에는 극한호우로 예천을 비롯해 북부권 시군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개묘년 2023년 한 해 우리 저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올해도 역시나 크고 작은 일들 우리 저게 참 많았잖아요. 양 기자님. 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원래 지역에서 가장 큰 경사를 꼽아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의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 지정 이슈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3월 달에 정부가 이제 안동을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풍산읍 놀이 일원에 이제 조성되는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은 총 사업비 3,579억 원을 투입을 해서 40만 평 규모로 건설이 됩니다. 예. 생산 유발 효과만 8조 6천억 원이고 신규 고용 창출이 3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 안동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부터 이제 전국적인 바이오 백신 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건설되면 건설 과정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무엇보다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3만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예. 인구 유입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큰데, 자,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또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이것도 좀 전망해 주시죠. 네, 그 바이오생명산단이 들어서는 풍산읍 놀이 일원의 예정 부지는 국도 34호선과 중앙고속도로와 연접에 있어서 도로 연결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예. 그리고 중앙선 철도와의 접근성도 뛰어나서 수도권이나 경북 동남부권과의 연결도 가능하고요. 앞으로 문경 안동 철도망 구축을 경상북도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 수서역과의 직통 연결도 가능해집니다. 예. 무엇보다가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이 개항하는 2030년에는 공항과의 거리도 20분 정도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백신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송, 그러니까 콜드체인 구축에도 유리한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안동은 꾸준히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구축을 해왔고, 현재는 바이오 산업 원스톱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기술 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빈틈없이 안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오 산단이 조성되면 R&D 인력이나 생산 인력 등 지역 대학에서 양성한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지역의 좋은 소식이라면 바로 중앙선 KTX, 안동, 영주 등을 통과하는 이 KTX가 오는 29일부터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게 됐잖아요. 네, 2020년 연말에 중앙선 KTX 청량리역 안동역 구간이 개통이 됐는데, 3년 만에 이제는 서울역까지 안동역에서 KTX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예. 소요 시간은 안동역에서 서울역까지 2시간 40분 정도인데, 추후 2020년 말에 개통한 청량리 안동 구간이 약 2시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서울 중심부인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량리역 하차 후에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는데, 이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되게 됐고요. 예. 또 그동안 이제 지역에서는 서울역까지 이제 중앙선 KTX를 연장 운행해야 된다는 요구가 컸습니다. 그 결과 이제 강릉선 KTX와 중연열차 형태로 운행을 하고 원주역에서 각각 분기해서 서울역까지 운행을 결정을 하는 한편, 또 청량리역 승강장의 길이를 연장하는 등 공사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9일부터 서울역 연장 운행이 확정이 됐고, 운행의 수는 주중 16회, 주말에는 16회입니다. 18회입니다. 그래서 주말 앞으로 18회. 안동이나 영주 등 KTX 이음이 지나는 역뿐만 아니라 북부권의 다른 지역들도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관광객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 등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대구 경북 신공항 얘기를 좀 해보죠. 우선 특별법 통과, 군의군 대구 편입, 화물터미널 건립 등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 관련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특별법 통과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에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장장 2년 8개월을 끌었는데, 예. 지난 4월 13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254명 의원 가운데 찬성 228명으로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예. 특별법에는 기부대 양녀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이나 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북토교통부 소속 신공항 건설 추진안 설치, 주변 개발 예정 지역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신공항은 이제 TK 신공항은 특별법 통과로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이 되면서 공항 건설에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12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내년까지 이제 토지 보상 등을 거치고 2025년에 착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2030년에 개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TK 신공항은 앞서 전해드린 안동 국가산단 활성화라든가 또 의성의 화물 물류단지 조성 등을 비롯해 북부권 시군의 여러 가지 연계 발전 전략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북부권에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신공항 얘기하면 이제 군의군의 대구 편입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지난 7월 1일자였죠. 대구에 이제 편입이 확정이 됐는데, 자, 이제는 경북 군의군이 아니라 대구시 군의군이 된 거잖아요. 네. 1914년에 13도제를 시행을 한 이후로
127년 만에 이제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이제 관할 구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경북은 이제 기존 23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줄어든 반면에 대구는 군위 편입을 통해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1499제곱킬로미터의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게 됐고요. 예. 네. 군위 군민들은 편입 이후 이제 대구를 오가는 신설버스 노선 2개가 이제 생겨서 기존의 대구 시민과 동일한 요금 체계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대구시가 시행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 무임 승차제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소방서가 이제 의성 소방서 관할에서 대구 강북 소방서 관할로 바뀌게 됐고, 대구 시민에게 적용되던 시민 안전보험 혜택 등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반면에 아직 뭐 완전히 이관되지 않은 임무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계는 2025년까지 이원화 체계로 유지가 됐고, 또 기존의 경북경찰청 산하에 있는 군위경찰서가 오는 1월 1일을 기해서 이제 대구경찰청으로 완전히 이관되게 됩니다. 예. 앞으로 군위도 이제 의성처럼 TK 신공항을 통해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뭐 공항도시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 하반기에는 화물터미널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의성으로 가냐, 또 뭐 군위로 가냐, 시끌시끌했는데 네네. 이 부분도 이제 일단락되면서 제 생각에는 좀 생각보다는 빨리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 복수의 화물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을 이제 가닥이 잡힌 거죠? 네. 8월 말부터 뭐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우성군 등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쟁점은 의성에 조성되는 항공물류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선 화물터미널이 의성에 들어서야 한다는 의성군 입장과 군 작전권 문제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군위에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는데 생각보다 뭐 갈등은 빨리 봉합이 됐고요. 결국은 군위에는 여객기 하부에 실어서 수용하는 벨리카고용 화물터미널을, 그리고 의성에는 첨단 제품이나 콜드체인을 취급하는 화물 전용기용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예. 공항 사업이 이제 순항하는 과정에서 뭐 지역 내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조기에 봉합이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됐고,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봐서 두 가지 소식 전해주셨는데, 올해 또 생각나는 게 바로 예천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의 극한호우로 인한 그 피해, 또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네, 6월달, 7월달 여름철에 이제 내린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북부 지역의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 등의 산사태나 토사 유출로 사망자만 21명에 실종자 2명의 인명피해도 나왔고, 또 142헥타르에 달하는 산사태로 250억이 넘는 산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실종자 수색 작업 중에 해병대 1사단 최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고요. 현재 이 사건은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현재 450억 원에 넘는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와 피해를 입은 각 시군은 내년 2월 중으로 빨리 착공을 해서 우기가 오는 6월 전에 준공을 마칠 계획으로 확보한 예산 중에 426억 원 정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6월 전에 마칠 그런 계획 꼭 좀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한 해 동안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희망찬 소식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글로컬 30대학 사업에 이제 안동대하고 경북도립대학교가 이제 통합을 전제로 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두 대학 간의 통합, 그리고 글로컬 대학 30사업 선정이 이제 5년 동안 1,000억 원의 그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역 내에 이제 청년 유출을 막고 또 새로운 지역 발전의 기틀을 이 통합 안동대, 통합 경도대의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한번 가져보고요. 또 경북 북부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고려를 했을 때 안동대 공공의대 설립을 확정한다. 이런 소식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지역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일자리 감소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많은데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런 악재들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지역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백점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오픈 중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 공제!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 안 돼.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며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2분 40초 막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전국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교회와 성당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는데요.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오늘 예천교회에서도 뭐 많이 바쁘셨을 텐데 행사는 잘 끝났나요? 네, 이때쯤이 교회는 가장 바쁜 때죠. 그러니까요. 예. 예, 어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성탄절이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예. 어제는 일요일 주일이라서 이제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예. 오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 하고요. 주로 이제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제 함께 일종의 축하 잔치죠. 예. 그렇게 해서 보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니까 오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자, 성도들은 다 돌아가셨고. 네. 이제 정리 작업하고 계시는. 네, 자, 올해도 참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께서는 올 한 해 보내신 소감 어떠신지요? 매년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건 거의 공통적인 것 같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도 여전히 어렵고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새롭게 전쟁이 발생하기도 했고 자연재해도 계속되고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은 금년에도 여전히 힘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살고 있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예천 지역에서는 금년에 아주 폭우가 그로 인한 수해로 정말 가슴 아픈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예. 예천의 역사 이래 어쩌면 가장 큰 피해, 슬픈 일이 아니었나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예천에 사는 모든 분들이 참 가슴 아파하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예천에서만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네네. 이런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예천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뭐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축하 행사를 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또 이제 즐거움을 기쁨을 나누려는 그런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축하 행사를 하고 또 뭐 작지만은 이제 선물 같은 걸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 주변에 이제 주민들에게 또 선물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성탄절에 이제 드려지는 헌금은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이제 홍보 알려드리고 드려진 헌금은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자,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자, 우리 김영순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크리스마스는 워낙 이제 일반 명사가 되었지만은, 뭐 원래의 뜻을 찾아본다면, 그 예수님의 뭐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 원론적인 의미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기독교의 이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절기인데, 이제 점차 세계인의 축제일처럼 이제 그렇게 보내고 있죠. 뭐 항상 뭐 이야기되는 것은 지나친 상업화 논란. 사실 그것은 뭐 기독교와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일종의 명절이라고 할까요? 그 이제 부활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크게 기념하는 날로 이제 삼고 있고 그날에 아주 중요한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기독교를 모르는 모든 분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성탄의 정신 새롭게 한다면은 뭐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두에게는 또 뜻깊은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는 또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벌어지고 또 지속되고 있는데 전쟁 이유가 또 종교 때문인 것도 많이 있고, 자, 그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더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런 전쟁이나 폭력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교화롭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인간으로 사신 기간이 33년입니다. 33년. 네, 33년을 사셨고 그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폭력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폭력에 대한 부정.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으러 온 병정들에게 잡혀가게 되시거든요. 근데 잡으러 온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중에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칼을 빼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 이제 저항을 하니까 다툼이 벌어졌을 것이고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귀를 베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제지하셨습니다. 제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자에게 그렇게 힘으로 저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묵묵히 잡혀가셨고, 이제 모진 매질을 당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까지 단 한 번의 저항이나 그런 힘으로 버티는 일이 없이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무엇이 이제 진정한 승리의 길인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원인은 사실은 인간의 욕심,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탐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인간의 전쟁을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은 뭐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성경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폭력만큼은 안 된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겠군요. 자, 예천 교회에서는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해마다 연탄은행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데 얼마 전에 또 상주 연탄은행 또 인터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예천 교회에서 하는 연탄은행 운영은 어떻습니까? 연탄은행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요. 연탄은행은 이제 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라고 하는 이제 법인이 있고요. 그 법인 산하에 전국의 31개소의 지역 연탄은행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31곳이 있군요. 연탄은행. 그 중에 이제 경북에는 상주하고 포항하고 또 우리 예천 이렇게 세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예천 연탄은행은 예천 교회가 이제 설립을 청원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천 교회가 주체가 돼서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이 14년째로 접어들고 있고 매년 실질적인 운영은 11월경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 4월까지 활동을 하고 이제 여름에는 잠깐 이제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 150에서 한 250가구 정도 사이로 매년 연탄을 가구당 300장 내지 필요한 경우는 조금 더 드리기도 하고요. 가구당 300장 정도. 그런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0장 정도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만 장 적을 때는 많을 때는 한 7만 장 정도의 연탄을 예천 지역의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수가 최근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연탄 전체 양은 조금씩 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연탄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지역도 있더군요. 금년에는 이렇게 다 이제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지원을 해봐야 어떨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금년에는 한 120에서 130가구 정도를 현재로서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매년 연탄은행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조금씩 그 연탄은 이제 그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후원의 손길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이제 느끼고 있고요. 그게 가장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좀 안타깝네요. 연탄은행에 대한 후원 손길이 좀 줄어든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연탄은행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천 교회가 주축이기 때문에 예천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예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연탄은행을 도울 수 있는지를 안내를 해드리게 되고요. 연탄 이제 후원하는 금액을 좀 말씀드리면 한 장에 850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장 정도를 후원하고 싶다 하면은 곱하기 100 하셔가지고 85,000원 그 정도 금액을 이제 후원해 주시면 그 돈은 그대로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고 연탄 구입 비용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예천교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연탄 한 장 값이 850원이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10년이 훌쩍 지났으니까. 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좀 전해 주시죠.
기독교 하면은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네. 저는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서 늘 느낄 때, 예수님의 마음 중에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담아두었으면 하는 것이 이제 긍휼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긍휼. 예, 긍휼은 보통 이제 불쌍히 여긴다, 연민을 가진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데요. 근데 성경 속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바탕이 되는 그 의미는 이해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상호간에 서로 입장을 이해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인데요. 성탄도 이 땅의 아픔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신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에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성경이 이제 알려주는 그 이유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살아가기 훨씬 좀 편하고 괜찮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긍휼. 그러니까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긍휼의 마음도 생긴다. 이런 네네. 예수님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님의 이런 따뜻한 말씀 들으면 아주 마음이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처럼 만에 3일 연휴였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아주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앵커님 서울의 봄 보셨나요? 예, 저는 일찌감치 봤어요. 예. 저는 지난주에 봤는데 며칠 뒤에 곧 그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명단에 올렸다고 합니다. 예. 이미 1,000만 넘지 않았나요, 혹시? 그러니까요. 너무 걸로 어제 그제 1,000만이 그렇죠. 넘었다고. 어제 그제. 예. 근데 1,000만 영화를 찾아보니까 30번째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래요? 30번째 1,000만 영화. 예. 근데 제가 30번째 영화 이 리스트를 한번 쭉 봤더니 이게 제가 상영관에서 본 유일한 1,000만 영화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영화관 잘 안 가시는구나. 연구하시느라고 맨날 연구실에 계셔서. 묘하게 좀 이렇게 제 취향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어쩐지 좀 얽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는 아마 우리 현대사에 많은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궁금한 역사적 소재였는데 처음으로 영화됐고 그래서 이제 1979년 12.12 쿠데타를 우리 한번 돌아보고 묘하게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검찰 권력에 대한 그런 것과 좀 오버랩되면서 내년 총선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12.12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그냥 12.12 그 군사 쿠데타 이 정도 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군사 쿠데타 이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 뒷얘기가 많은 거는 미처 몰랐습니다. 예. 자, 우리 교수님이 이제 12.12 쿠데타 있을 때는 한 고등학생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고등학교 한 2학년. 2학년 때. 그때 좀 기억이 좀 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공교롭게도 그 육군본부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요? 육본이 지금은 대전인가요? 그쪽에 있는데.
그렇죠. 계룡시에 가 있죠. 계룡시에 있는데 네. 예전엔 그 서울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육본이. 그렇죠. 삼각지에라는 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영화를 개봉했다는 얘기를 듣고 언젠가 가봐야 되겠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감독 김성수 감독의 인터뷰를 봤는데 본인이 살던 집이 그 당시에 한남동이었다 그러면서 감독 그 총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남동에서 6번까지의 거리를 봤더니 한 2km 남짓 되더라고요. 가깝네요. 2km면. 네. 그러니까 이제 총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보다 좀 가까운 해방촌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렇게 6번에서 이렇게 직선거리로 치면 한 700~800m밖에 안 돼요. 더 가깝게 사셨군요. 훨씬 가깝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날에 그 총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분명히. 기억이 나세요? 그게? 네네. 폭죽 터트리는 듯한 그 콩 먹는 소리들이 참 멀리서 들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총소리가 꽤 많이 났죠? 그렇죠. 네. 한두 발이 아니라 꽤 많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저희가 이제 미팔군 사령부 바로 이제 이게 담벼락하고 이제 같이 붙어서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그 사람이 안 사는 그런 그 야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령부니까 아주 조용한 동네고 그래서 총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신군부의 쿠데타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야 알았죠. 그때는 전혀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쿠데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도 왜곡되게 지금 나오고, 아예 안 나오고. 그 이제 사실이 어떤 진실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대학생 되고 나서야 알았다. 그 사실을. 700m 거리에서 들었으면서도 그거 모르셨어요. 한 동네 사셨는데. 참,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때 정말, 너무 끔찍했습니다. 진짜 그때. 네. 하여튼 김성수 감독님이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 군 생활하면서도 뭐 정치 군인의 모습 느낀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88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마침 제가 복무한 그 부대가 이번에 영화의 주 무대였던 수도방위 사령부였어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수도 경비사령부로 나오죠. 수경사로 나오고. 네, 근데 61년도에 이제 그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수도 경비가 너무 허술하다고 새로 만든 부대예요. 수방사가 수도 방위 사령부. 수경사가. 수경사가. 네, 그리고 이제 84년도에 증편을 해가지고 수도 방위 사령부로 지금 이제 불리게 됐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불리고 있고요. 수방사. 근데 제가 이제 입대하고 나서 88년 4월에 입대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민주화 이후에 첫 총선을 치렀어요. 부대에서. 훈련소에서. 그리고 난데 이제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이제 국회 지형이 이제 여권에 훨씬 불리하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청문회라는 게 열렸죠. 이른바 기억납니다. 50 청문회.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신병과 아주 쫄병 시절에 군대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세상 많이 바뀌었다. 저는 이제 87년도에 그 상황들을 이제 생생하게 이제 겪고,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이제, 민주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군대에서 그걸 봤는데, 이제 88년, 89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노동자 대투쟁이 이제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죠. 노동자 뭐라고요? 대투쟁. 노동자 대투쟁.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노동 조건을 개선하거나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던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표출을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정보처장이 부하 과장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는 거예요. 끝말에 이제 언제 한번 나가야 되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비장한 투로 이제 아쉬워하면서 내뱉는 거예요. 그 노동자 대투쟁을 보면서 이제 한번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진압하러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그렇죠. 어이구 참. 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정신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면서, 야, 제가 수방사를 이제 보통 그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 군인들이 이제 와서, 지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아직도 80년까지의 그 정치 군인들의 골든 에이지가 그들의 이게 뼛속에 아직도 사무쳐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화를 보니까 그 육군 참모총장 압송하는 과정에서 1등 공신이 수방사 정보처장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보처장이었나요? 네. 그 압송하는 과정에. 그래서 제가 참 그때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아주 그냥 섬찟했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예. 자, 신군부도 사라지고 정치군인도 사라진 현재인데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 정치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걸까요? 이때랑?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영화에서 보면서 제일 좀 섬찟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전두환을 역할했던 전두광이라는 군인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잘 이제 따르지 않고 이러니까 야, 너희들 머리가 나빠서 여기 왔냐? 돈 없고 백업 떠서 육사에 왔지. 이제 그런 대목이 있으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내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후진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군벌들의 뭔가 이 가슴 속에 이제 있는 어떤 한을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삐뚤어진 정치 의식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하나회라는 조직이 이 정치군인의 어떤 핵심으로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12.12 때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군대가 거의 한 30년 이상 이 우리 사회를 군부 독재 체제로 몰아넣고 우리 사회의 어떤 개발 독재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 권력을 휘둘렀었는데 이제 90년대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인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공권력의 수호자라고 하는 검찰이 이게 지금 정치 일선에 나서서 뭔가 이 정치 환경을 왜곡하거나 정치를 질식하는 그런 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좀 우려가 됩니다. 현재 이 검찰 너무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 또 마침 또 이때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또 검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내일 또 임명된다 그러죠 공식적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그런 좀 우려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쫓겨난 여당 대표만 봐도 10개월 전에 대통령의 의지로 내세운 여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김기현 대표. 근데 이제 10개월 만에 뭔가 이게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일거에 그냥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여당의 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너무나 비정치적이고 저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정치 이슈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당의 어떤 공천 질서의 와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공천 학살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평론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여당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 건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매우 우려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아이고 참 글쎄 뭐 여당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 김기현 대표 그렇게 뭐 사실상 몰아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대표를 또 몰아내고 또 비대위원장 또 이렇게 꽂아 넣고 뭐 이런 과정이 정말 이 역사적으로 우리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게 너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죠. 기억이 제가 안 난다. 기억하기로는 없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군부 독재 시절에도 이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어떤 절차를 그 형식적이지만 절차를 지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삼김 시대에서 보더라도 그들이 정권을 쥐고 흔들고 뭐 또 대통령이 되고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뭘 정치적인 방식으로 지금 정치인들을 모욕하고 쫓아내고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를 외면하는 대통령을 넘어서 정치를 좀 억압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 김건희 특검법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국민 절대 다수가 이거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 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거 거의 무시하고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찬성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지금 보면은 뭐 거부권 거의 행사할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또 뭐 극노 대노했다는 걸 또 언론 보도도 하여간 참. 아이고, 할 얘기가 뭐 끝이 없습니다. 예, 오늘 저 말씀 결론 좀 내려주시죠. 예. 네네. 우리 후진국 대한민국 시절에 군부 엘리트들이 삐뚤어진 정치의식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어떤 굉장한 고통과 수렁 속에 몰아넣은 적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의 어떤 왜곡된 모습들 그리고 정치 실종 현상들이 지금 뭔가 내년 총선을 향해서 왜곡된 정치 질서를 다시 낳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국민의 수심이 깊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절망적인 상황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정치권에서 정말 이들에게도 뭔가 성탄의 축복이 내리고 제발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그런 그런 정치인들의 마음이 다시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정말 중도적인 시각에서 봐도 좀 국정 운영에 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전달이 안 되는 현재 이 시스템이 너무나 좀 개탄스럽고, 너무 뭔가 새로운 정치 분위기 내지는 정치 질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재탄생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2024년에 더욱더 힘든 해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렇네요. 예. 아이고, 우리 안상준 교수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고맙습니다. 내년에 또 찾아뵙겠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